네, 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네, 오늘 명절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실까요? 제가 지난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때는 사실상 대부분 다 하락장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유튜버 그리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명절이 오게 되면 하락장을 좀 많이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번에도 뭐 여지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로 명절 때문인 것이냐, 명절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절 때 항상 하락한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떨어졌느냐, 이게 많은 코린이 분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코인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하락하면은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상승했으면 왜 상승했는지, 그거를 찾아요, 항상. 저한테도, 야, 이거 오늘 코인 하락하는데 왜 하락하냐? 아니면 상승했는데 왜 상승하는 거야? 왜 오르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요. 저도 몰라요. 누구는 압니까? 근데 여러가지 기사들하고 여러가지 경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봐가지고 뭐 어떤 미국에서 뭐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다더라,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다더라, 아니면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뭐라 했다더라, 아니면 뭐 어떤 회의에서 뭐 어떤 말이 나왔다더라, 언론에서 뭐가 나왔다더라, 이런 걸 뭐 찾아내가지고 그런 거를 하락 이후에 끼워 맞추는 형태거든요, 사실상. 그렇게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락했다, 그럼 막 뉴스 몇 개 찾아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바이낸스 규제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는 진짜 큰 거 아닌 이상, 진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다, 아니면은 뭐 진짜 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인 인도 시장에서, 인도 정부에서 암호화폐 퇴출을 선언했다, 뭐 이런 거, 이런 엄청나게 큰 뉴스가 아니고서야 진짜, 그게 진짜 그 이유로 떨어진 것이냐, 이렇게 확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뉴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쭉 정리를 했는데요. 코인 가격이 이 정도 하락해가지고 다음에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져서 진짜로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정도까지 하락을 줄 수 있을 만한 큰 뉴스는 현재까지는 못 봤거든요.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그런 걸 찾으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찐 하락이 아니면, 아예 그냥 규제가 아닌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업빗 그 빗썸에서 또 만원씩 구매하는 것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 메인 포트폴리오와는 별개로 이제 매일매일 코인을 만원씩 구매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매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도 지금 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와줘서 구매하는 게 좀 수월하네요. 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살 용의도 있는데 내일 것까지 좀 사볼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아, 내일 것까지 한번 사놔봐야겠네요. 어차피 내일하고 모레가 방송이 없으니까 더 사겠습니다. 오늘 2만원씩 사고 내일 것까지 한번 싹 사보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2만원씩 구매했고 내일 것까지 미리 산 거고요. 자, 자산은행 보겠습니다. 오늘 총 매수 금액은 오늘 2만원씩 해가지고 6만원을 매수했기 때문에 189만원 되겠습니다. 매수 금액, 총 수익률
23%, 총 평가 손익 43만 9천원 되겠고요. 비트코인은 18% 이익, 그 다음에 이더리움 26%, 그 다음에 리플 24%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찍히고 있어서 총 보유 자산 250만원 되겠습니다. 네, 상황은 이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굉장히 좀 없어요. 네, 뉴스 창이 좀 휑합니다. 네, 뉴스가 뭔가 있으면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좀 그렇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립니다. 자, 아프리카에 대한 거를 제가 얼마 전에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통계 자료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층 암호화폐 보급 전년 대비 12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급속히 성장하는 아프리카의 현상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 원동력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1년 동안 이 지역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암호화폐의 수용 규모는 1200% 이상 성장했고, 시장 규모로는 약 1056억 달러, 약 125조 원으로 세계 각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작지만, 체인얼리시스의 암호화폐 채용지표 상위 20위 이내에는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등 4개국이 포함됐다. 그쵸? 지금 뭐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입니다. 아프리카 시장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이런 그 개발도상국들이 많긴 하지만은 인구로 따졌을 때는 확실히 이게 향후 미래에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쭉 내려볼게요. 암호화폐 이용 목적 때문에 쓴다. 그래서 송금을 많이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이제 그 출국을 해가지고 거기서 노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급여를 다시 자국으로 전송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송금을 하게 되는데, 그 송금을 할 때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암호화폐를 쓰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법정 통화의 가치가 안정되지 않는, 아프리카 내에서는 자국 내에 있는 법정화폐가 그 가치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고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안정도 안 돼요. 그 가격이 가치가 계속 오락가락 한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가격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산 보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로는요, 엘살바도르에 대한 뉴스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150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700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게 국고가 되겠죠, 국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법정 화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그래서 700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게 이제 국고다라는 거고요. 얼마를 매입을 했냐 하면 675만 달러, 약 80억 원 상당의 150비트코인을 구입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비트코인 법의 도입 전후에 200비트코인을 2번 구입했고 8일에도 다시 150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550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150비트코인을 더 추가로 매수하면서 총 700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죠,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상장기업 등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약 8%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큰 축을 지금 엘살바도르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8%. 자, 그런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요. 자, 볼까요?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하락이 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유튜버들 중에 일부는 이것 때문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굳이 뭐
어떤 뉴스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분석하는 것이 진짜 뭐 큼직큼직한 거는 가치가 있어요. 뭐 미국에서 규제를 때렸다, 어떤 규제를 했다, 중국에서 어떤 규제를 했다, 인도에서 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은 분석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투자할 수도 있겠다, 얼마나 더 홀딩해도 되겠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네, 짜잘짜잘한 어떤 뉴스들은 어떤 하락에 끼워 맞추고, 사실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도 일부의 그 고래들의 손에서 쥐락펴락되는 가격이 진짜 왔다 갔다 하기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나 오늘 조금 정리해야겠다, 다른 어떤 땅을 어디 사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일부를 좀 던지면 코인 가격은 쭉 하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인을 다른 뉴스에서 찾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미국의 CFTC에서 우리 상품거래위원회죠. 상품거래위원회에서 바이낸스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가능성 조사한다라고 해요. 내부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바이낸스가 진짜 요즘에 각국 정부들한테 엄청 때려 맞고 있어요. 지금 CFTC가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미국 기관한테 조사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한테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또 이제 미국의 어떤 CFTC 이전에 보면은, 자, 영국 금융집행국이 6월달에 소비자 경고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바이낸스 거래를 금지시켰죠. 그랬었는데 영국에서도 이랬고요. 지금 현재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바이낸스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뭐 얘기가 한때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이낸스 때리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1등 거래소가 이렇게 때리니까 계속 맞잖아요. 물론 가격의 영향이 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번에 오늘 보면 뉴스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하나 제가 간단하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인뉴스 제일 상단에 있는 뉴스가 돼요. 자, JP모건이라고 다 했죠. 제가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다 무시해라, 듣질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JP모건 분석가가 이더 가격이 고평가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애널리스트가 이더 가격이 고평가됐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네트워크 활성도 등 기준으로 측정한, 네트워크 활성도 잘 기억해두세요. 네트워크 활성도 등 기준으로 측정한 이더의 적정 가치를 $1,500로 추정했다. $1,500면 한 1,6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고평가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평가. 자, 고평가를 제가 서칭을 했습니다. 볼까요? 지금 방금 뉴스고요. 이 메뉴의 뉴스는 내려볼게요. 자, 7월 21일 수요일날 비트코인 가격이 네트워크 규모 대비 고평가. 네트워크 규모 보이시나요? 방금 전하고 키워드가 똑같다는 거. 골드만삭스, 제가 얘기 듣지 말라고 한 또 하나의 분석 회사죠. 얘도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들이에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둘 다. 이제 금융으로 먹고 사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큰 양대 산맥이죠. 금융 사업의 양대 산맥.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네트워크 규모 대비 고평가. 위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위에서 JP모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트워크 활성도 등을 기준으로 고평가됐다. 이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네트워크 규모 대비 고평가됐다. 똑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21년 7월 21일날 가격이 어떻게 됐나 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자, 7월 21일날
자, 7월 21일날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면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예요? 5,500만원이죠? 예. 의미가 없다. 이런게. 얘네는 자기네들만 돈 벌면 그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밑에 더 내려볼까요? 자, 밑에 볼게요. XRP가 고평가됐다. 외신에서 XRP가 고평가돼서 0.18달러 하락 가능성이 있다. 0.18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됩니다. 200원. 200원 좀 안 돼요. 190원 정도. 이때가 언제예요? 2020년 5월 4일이에요. 5월 4일. 지금 얼마냐 하면 이때 당시 얼마였냐? 0.21달러래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나라 돈으로 220원 정도 할 때입니다. 220원.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리플 얼마예요? 이때 당시에 XRP 고평가됐다라고 때렸습니다. 이때 220원 정도 했어요. 근데 고평가됐대.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리플 한 1100원 하나요? 5배 올랐죠. 5배. 볼까요? 스탠다드 컨센서스. 자, 테조스입니다. XTZ. 이거 테조스예요. 테조스 가치가 고평가됐다. 투자 매력이 없다. 이랬죠. 그쵸? 이때 당시에 테조스 가격이 얼마였어요? 1.36달러였어요. 1.36.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1,500원 정도 했습니다. 1,500원. 1,500원. 한 개에 테조스가. 근데 지금 테조스 지금 얼마예요? 한 7,000원 하나요? 몇 배 올랐어요? 4배, 5배 올랐죠? 가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개소리다. 여기서 지금 2018년 9월달에는 뭐라고 했어요? 2018년 9월달에 라이트코인 고평가됐다. 라이트코인 고평가됐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얼마였을까요? 라이트코인이 여기 지금 나와있진 않네요. 2018년 9월 18일 라이트코인 볼까요? 9월 18일 2018년 2018년 9월달이면요. 자, 주봉으로 볼게요. 자, 2018년 9월 한 요정도 됩니다. 요정도 얼마였냐? 한 6만원 정도 했습니다. 6만원. 지금 얼마예요? 지금 얼마인가요? 20만원이죠? 3배 올랐습니다. 3배 넘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고평가됐다라고 얘기하는 애들 거. 고평가됐다라고 누가 했네.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호재다. 곧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뉴스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50포인트로 지난주 토요일 실시간 방송 때랑 동일한 중립 수준입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요 4.4% 빠져서 5,54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죠. 크게 하락하진 않았고요. 그냥 횡보 중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잡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많이 하락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잡코인은 오르는 거는 많이 오를지 몰라도 떨어질 때 엄청나게 떨어진다. 지금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세입니다. 그쵸? 지금 4.38% 빠졌는데요. 여기서 저는 한 5천만원대까지 빠지게 되면 여기서 한 50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더 빠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네요. 44%. 그리고 달러 가치로는 44,6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시뻘건색으로 기록되고 있죠. 비트코인이 약간만 흔들려도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진짜 우후죽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5.5%로 해외 시장보다 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더 많이 존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끼는 이런 모습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낀다. 이게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좀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을 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좀 끼면은 어느 정도 희망 회로를 돌릴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김프라는 이게 지금 낀다는 것 자체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은 70%, 롱 포지션 70%, 숏 포지션 30%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별로 없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좀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명절, 남은 명절, 내일 드디어 추석 당일이죠. 네,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